내 집 마련하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으니까 반드시 임장을 통해서 꼭 좋은 물건, 값싼 물건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요즘 임대차 3법 규제로 인해서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같은 층, 같은 구조, 같은 호수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전부 다 다르게 형성돼서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는 제가 판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한테 지금의 현 상황에 빗대어서 간단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과 1억 차, 현재 규제가 나온 다중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임대차법 규제에 같은 단지, 층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실입주 가능한 집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월세가 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수천만 원 정도가 떨어져 있어서 3중, 4중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들은 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전세나 월세를 껴져 있는 이런 매물들은 호가가 지금 떨어지면서 매수자로서는 시세 수준을 좀 알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규제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주택시장이 직접 입주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이미 재편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투자자보다는 실수요 시장으로 이미 재편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의 가치가 종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게 사실이죠. 자, 이러다 보니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기존의 전세 계약, 즉 갱신된 계약을 낀 매물을 좀 기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편차 문제가 생겨지게 된 계기가 된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신규 계약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를 낀 매물 간에도 가격차가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같은 전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맞춰진 계약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요구한 전세 물건이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KB 시세 4억 9천 정도 하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바로 가능한 매물은 약 6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신규 전세 낀 매물, 신규로 전세를 맞춰서 다시 물건이 나온 그런 매물들은 약 5천만 원이 저렴한 5억 5천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계약갱신이 청구된 이런 전세 낀 매물은 약 4억 8천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세 현황에 따라서 전부 다 가격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 바로 가능한 매물은 6억인데 그 반면에 거의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죠. 현재 KB 시세 약 18억 4천 정도 하는 34평 마포구 아파트 기준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18억 4천 정도를 하는데 현재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들,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내놓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현재 19억 5천에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반면에 한번 이 갱신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은 약 5천만 원 저렴한 19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월세가 껴져 있는 물건은 그보다 더 5천만 원 저렴한 18억 5천 정도의 시장에 물건이 나와 있다. 월세건 전세건 어찌됐던 간에 무조건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총 4년이기 때문에 월세 물건들은 전세보다 훨씬 더 현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기피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월세 낀 매물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5억이 초과되면은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는 또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월세 낀 매물은 전세 낀 매물보다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피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바로 실입주가 가능한 19억 5천보다는 약 1억 정도 저렴하게 시장에 물건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계약갱신이 된
전세 물건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갱신이 되기 전 전세 물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월세 물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호가가 제일 높은 순으로 쭉 내려온다면 다섯 번째, 호가가 제일 낮은 물건은 월세 물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물건에서 봤을 때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현금 보유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기존에 전세 사셨던 분들 다 전세 보증금 빼고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과 합산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몇 번째로 가야 되냐면 무조건 5번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번. 앞서서 본 것처럼 마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단지 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약 1억 5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월세 낀 물건들은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세가 껴져 있는 물건 반드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인데 현금 플러스 대출을 조금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4번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4번.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5번 내지 4번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다만 조건은 뭐냐면 전월세 만기 6개월 이상 남아있는 물건을 보셔야 돼요. 이런 물건에 등기를 치셔야 됩니다. 미리 등기 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월세 만기가 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내가 잡아버린다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나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한테. 그러면 저는 실거주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남은 물건을 미리 내가 등기를 쳐서 집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거주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하신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월세 만기 되기 6개월 이상 남은 물건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 가셔서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나 지금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갈 건데 6개월 이상 남은 물건들 좀 찾아달라. 그런 손님들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인근에 부동산 다 답사하셔서 임장하셔서 반드시 나 실거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남은 물건 좀 확보해서 좀 달라라고 하시면 아마 주실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마찬가지 4번 물건을 잡아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다만 요건은 뭐냐면 만기 2개월 이내 남은 물건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전세 만기 2개월 이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갱신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남은 물건들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따라서 내 집 마련하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으니까 반드시 임장을 통해서 꼭 좋은 물건, 값싼 물건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럴 때가 꼭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